지우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때면 늘 피카츄를 함께 데리고 여행을 떠나지만 피카츄를 제외한 나머지 포켓몬들은 전부 연구소에 두고 가죠. 물론 가끔 이전 시리즈의 포켓몬들을 데려와서 같이 여행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지우가 피카츄를 제외한 다른 포켓몬을 두고 가는 건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포켓몬 애니메이션은 게임의 홍보를 위해서 제작된 거니까 새로운 게임을 홍보하려면 이전 멤버를 그대로 쭉 사용할 게 아니라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포켓몬들을 잡으며 차례대로 체육관을 돌파해야지 새 게임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애니메이션 외적인 이야기고 애니에서 지우가 포켓몬을 두고 가는 데에는 애니메이션만의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우가 포켓몬을 두고 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별 이유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에피소드가 방영되지 않았거든요. 포켓몬은 에이지까지 국내 미방영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무인편 시절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로 포켓몬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거나 소개하는 채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영이 안 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우가 포켓몬을 두고 가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지우가 아무리 강해져도 새 시리즈가 나오면 강한 포켓몬도 전부 두고 가고 실력도 초보 트레이너로 초기화돼버리는 메리셋 주인공이라는 불쌍한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우가 포켓몬을 두고 가는 이유와 함께 무인편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편 시절에 포켓몬을 봐오신 분들은 그 시절의 추억도 느끼고 미방영 에피소드 때문에 모르고 넘어간 정보도 알 수 있게끔 무인편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일 테지만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지우가 포켓몬을 두고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타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켓몬칩을 처음 샀던 시절에 구매하기 전부터 스타팅으로 무슨 포켓몬을 고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2세대를 제외한 모든 시리즈는 풀타입을 스타팅으로 고릅니다. 제가 스타팅 중에서 브케인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딱 2세대만 브케인을 골랐고 나머지 모든 시리즈에서는 항상 풀타입을 스타팅으로 골랐어요. 저처럼 스타팅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스타팅으로 누구를 고를지 고민하시는데요. 지우도 그랬었습니다. 이상해씨도 꼬부기도 파이리도 다 너무 좋아했죠. 이상해씨 키우기가 아주 쉬워서 초보자한테 안성맞춤. 이상해씨 너로 정했다! 잠깐만. 꼬부기 너로 정했다! 좋아, 결정했어. 그리고 꿈속에서 지우는 처음에 꼬부기를 스타팅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뭐 꿈속이기도 하고 결정했어라고 말해놓고 다시 파이리로 이상해씨로 바꾸기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지만요. 그리고 이날 여행을 떠난 사람은 지우뿐만이 아닙니다. 라이벌인 오바람도 같은 날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바람이의 스타팅 포켓몬을 아시나요? 바람이의 스타팅 포켓몬은 오랫동안 비밀이었어요. 오바람 파이팅! 실례합니다. 내가 더 아파. 너 지우잖아? 아하, 지우님이로군. 지우님은 처음부터 지각이신가? 바람아, 함부로 부르지 마. 내 고귀하신 이름. 그나저나 오늘 지각한 걸 보니까 이 바람님의 라이벌이 되기엔 물 건너가도 한참 물 건너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첫 번째 포켓몬은 벌써 아까 받아서 이 몬스터볼에 들어있지롱. 고맙습니다, 친구요. 특히 여자친구들이요. 난 반드시 포켓몬 마스터가 돼서 우리 마을 태초 마을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근데 넌 포켓몬 중에 어떤 걸 받았어?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 몸은 말이지 포켓몬 연구가 오 박사님의 손자님이시거든? 그러니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가장 좋은 포켓몬을 받았단 말씀. 열렬히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오바람 지금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내 라이벌! 지우는 언제 왔니? 오 박사님, 제 포켓몬은요? 지각을 한 지우는 바람이와 부딪히고 어떤 스타팅 포켓몬을 받은 건지 묻지만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가장 좋은 포켓몬을 받았다라는 말만 남기며 그게 무슨 포켓몬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먼저 떠나버리죠. 그리고 이 이후로 바람이의 스타팅 포켓몬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후 아무리 지우를 만나도 배틀하는 장면이 나와도 바람이는 자신의 스타팅 포켓몬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포켓몬의 팬들은 이 시절 바람이의 스타팅이 무엇이었을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어떤 포켓몬이길래 이렇게 꽁꽁 감추는 거였을까요? 포켓몬스터 게임의 시작점에서 라이벌과 주인공이 스타팅 포켓몬을 고르고 둘이서 첫 배틀을 하게 되는 전개는 포켓몬스터 게임에서는 흔하지만 애니메이션은 게임과 완전 달랐죠. 처음에 오박사의 연구소에 갔을 때는 모든 스타팅 포켓몬이 동이 나 있었고 지우는 스타팅 포켓몬 3마리가 아닌 피카츄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며
라이벌인 바람이는 배틀을 해주지도 않고 스타팅 포켓몬을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니까요. 그리고 지우는 이후에 스타팅 포켓몬 3마리를 전부 포획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애니와 게임의 차별점이 뚜렷한데요. 한때 팬들은 바람이의 스타팅이 EV가 아닐까 추측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정록에서의 라이벌은 늘 주인공보다 먼저 출발하고 항상 주인공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애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람이는 늘 지우와의 승부에서 이겼고 지우가 언젠가 넘어서야 할 벽이었습니다. 1세대 게임에서 주인공은 라이벌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라이벌은 우리보다 더 많은 포켓몬을 잡고 먼저 체육관을 돌파하면서 조금 재수없긴 하지만 일종의 동기부여 역할을 해줘요. 지우 역시도 바람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바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특히 같이 여행하는 웅이와 이슬이 또한 지우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우는 바람이에게 영향을 받는 쪽이죠. 지우는 피카츄를 만나고 웅이와 이슬이를 만나고 여행 중간중간 많은 인물을 만나면서 착실히 성장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바람이는 늘 지우보다 앞서 나갔고 그 모습을 본 지우는 매번 자극을 받아 더 노력하게 되죠. 그럼 리그전이 열리면 이 노력이 리그전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겠죠? 바람이와 지우가 동시에 출전한 관동리그 서경대회입니다. 리그가 열리자 강자들이 모였고 다들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싸웠죠. 그리고 이 대회에서 바람이와 지우의 라이벌 매치를 기대했지만 바람이는 지우와 붙어보지도 못하고 서경대회 32강에서 탈락해요. 지우는 16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바람이의 성적은 지우보다 더 낮죠. 하지만 바람이의 탈락 에피소드는 방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어요. 늘 지우를 이겨왔던 바람이었기에 32강 탈락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리그전인데 라이벌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는 데다가 바람이의 스타팅 포켓몬 역시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리그전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후 지우와 친구들은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만난 지우와 바람이는 리그전에서 하지 못한 승부를 펼치죠. 그리고 이 승부는 지우와 바람이의 첫 시합이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지만 단 한 번도 시합한 적이 없었어요. 바람이는 이 시합에서 EV를 꺼냅니다. 지우는 관동 리그에서의 성적도 더 좋았고 이후 오렌지 리그 위너스컵에서 우승의 명예 트레이너가 된 상태였는데요. 명예 트레이너, 넌 내 거야! 피카츄! 그럼에도 바람이는 너무 강했습니다. 강해졌다고 생각한 지우였지만 여전히 바람이와의 승부에서 지고 말았죠. 바람인 성도리그에 출전하기 위해 서쪽으로 여행을 떠난다. 성도 리그요? 바람이는 지우를 이긴 후 바로 새로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돌아다니며 승리의 배지를 차지하면 성도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 떠난 이유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바람인 지금보다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은 트레이너와 싸워서 더 많이 승리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나도 서쪽으로 가겠어. 거기서 성도 리그에 도전하는 거야. 나도 더 수준이 높아질 거야. 피카츄, 열심히 하자고. 바람이의 이 모습을 본 지우는 자극을 받게 되고 자신도 바람이를 따라 여행을 떠나죠. 그럼 오렌지 리그에 이겼다고 해서 출렁댔다가 큰 코너 칠걸? 지금 누구한테 출렁댄다는 거야? 출렁대지 않았다면 바람이한테 졌겠어. 박은희가 있어서 진 거지. 뭐야? 왜 또 싸우려고 그러실까? 너희들 이제 좀 어른이 됐나 했더니 아직도 어린애구나. 뭐야, 어린애?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역시 너희들한테는 이 웅이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뭐? 너 같이 다닐 거야? 당연하고 말고. 그리고 웅이와 이슬이는 그런 지우를 따라 같이 송도지방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송도지방 에피소드를 진행하다가 무인편 261화 NTA편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무인편을 조기에 종영해버리는 바람에 이후의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엔딩까지 고작 15화를 남겨두고 거기에 성도리그를 앞두고 조기 종영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할 이 뒷 이야기가 바로 왜 지우가 피카츄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을 두고 새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시간이 흘러 무인편의 마지막을 장식한 성도리그 은빛대회 결승 토너먼트에서 만난 두 사람. 사실 바람이의 리그 도전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는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은 포켓몬을 만났고 어느새 포켓몬 마스터가 아닌 포켓몬 연구가의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바람이와 6대6 풀배틀을 하는 건 처음이었고 이 시합에서 바람이의 스타팅 포켓몬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바람이의 스타팅은 꼬부기. 지우는 이 시합에서 정말로 이기고 싶었고 바람이의 스타팅을 몰랐기에 지우는 피카츄를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맙니다. 그 대신 이번 경기에 에이스로 준비한 것이 리자몽, 그리고 라이벌 바람이의 에이스는 거북왕. 정록 버전 게임에서 파이리를 골랐을 때의 상성이죠. 그리고 꼬부기는 지우가 제일 먼저 스타팅으로 생각했던 포켓몬이기도 했기에 만약 지우가 지각을 하지 않았다면 저 거북왕은 지우의 포켓몬이 됐을지도 모르죠. 이 경기에서 지우는 리자몽으로 거북왕을 이기고 드디어 바람이와의 배틀에서 승리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지만 이 길고 길었던 라이벌 매치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리그가 끝난 후 바람이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고 이번 리그가 마지막이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지우야, 너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계속 힘내줘. 그렇게 지우의 꿈을 응원하며 바람이는 연구가의 길을 걷기 위해 떠납니다. 가는 길은 서로 달라도 언제나 라이벌이구나. 여행을 끝마치고 태초마을로 돌아온 지우.
아침을 먹고 바람이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바람이는 가장 듬직한 거북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포켓몬을 두고 여행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우는 바람이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포켓몬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내가 모르는 포켓몬, 내가 모르는 배틀이 있다. 이후 지우는 결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피카츄와 함께 여행하자고. 오 박사님, 저도 피카츄만 데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처음 태초 마을을 떠났을 때처럼요. 그렇게 지우는 바람이의 영향으로 피카츄를 제외한 모든 포켓몬을 두고 가게 됩니다. 지우의 도전은 멈추지 않은 거죠. 피카츄만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건 하나의 수련법이에요. 새로운 지방에서 새로운 포켓몬들과 만나고 새로운 배틀을 배운다. 지우는 포켓몬 마스터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동시에 라이벌인 바람이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바람이와 같은 수련법을 택한 것이기도 하고요. 길은 달라도 두 사람은 여전히 라이벌이니까요. 그리고 이 수련법은 옹이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우의 결정을 전해들은 옹이는 자신의 꿈을 위해 지우처럼 포켓몬을 두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우 옹이 순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관동에서 성도로 넘어간 이유는 바람이 때문이었고, 이후 호연지방으로 떠난 이유와 신우지방으로 떠난 이유 역시 바람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제일 강한 포켓몬만 쭉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애니에서도 에이스 포켓몬을 주력으로 키우는 트레이너들이 많은데요. 바람이는 달랐습니다. 많은 포켓몬을 잡고 모든 포켓몬을 골고루 키웠죠. 지우도 소수의 포켓몬만을 키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지우가 그동안 키운 포켓몬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포켓몬을 골고루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시리즈를 한정해본다면 지우가 키우는 포켓몬이 적어 보이겠지만 포켓몬을 두고 가면서 새로운 포켓몬을 키우게 되니까 다양한 포켓몬을 강하게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바람이의 에이스는 거북왕이었지만 이건 리그전이 돼서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지우의 에이스는 누구죠? 피카츄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리자몽, 나무지기, 초연몽, 악비아르, 개굴린자 등등 다른 포켓몬을 지우의 에이스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우가 포켓몬을 골고루 키웠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우는 새로운 지방으로 갈 때 리셋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새로운 포켓몬을 만나고 새로운 배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지우가 포켓몬 마스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라이벌인 바람이에게 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수련법입니다. 오늘은 지우가 왜 새로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날 때 포켓몬을 두고 가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인해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실 포켓몬을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하드한 수련법이죠. 이 수련법 덕에 지우는 아주 강해졌어요. 트레이너로서의 실력은 물론이고 지우는 그 지방에서 잡은 포켓몬들로 6개의 체육관에서 배지를 땄으니까 포켓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셋이라는 오명을 벗고 초심을 잃지 않는 주인공, 강해지기 위해 수련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면 몰라, 맘대로 해.